예,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은 우리 교재 257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자, 그거 보시면 제목이 부동산 물권 변동을 위한 등기의 유효 요건에서 요래 나오는 등기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요거는 우리 지난 시간에 자, 이런 거 보셨습니다. 자, 부동산 물권 변동해서 보셨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물권 변동이라고 하는 것은 부동산 물권이 발생, 변경, 소멸되는 것을 전부 부동산 물권 변동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이런 부동산 물권을 변동시키기 위해서는 자, 법의 규정이 법률 행위를 하든지 혹은 법의 규정이 있든지 요 둘 중에 하나가 있으면 부동산 물권 변동이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자, 요거 법률 행위에 의한 부동산 물권 변동은 요것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뭐까지 필요하다라는 겁니까? 등기까지 해야 된다. 그리고 법률 규정입니다. 187조. 상공 판경기에서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 규정에 의한 부동산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대신 처분을 할 땐 이제는 뭡니까? 등기해줘야 된다라는 거, 그거를 말씀드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 내용은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자, 판결이라고 하는 것은 형성 판결만을 말한다. 그리고 기타 법률 규정은 뭐 신축 건물의 소유권 취득이라든지 혹은 전속기간 만료로 인한 용익물권의 소멸, 변제로 인한 담보물권의 소멸 이런 것들을 쭉 보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들은 암기를 하시고 이제 오늘은 여기와 관련된 내용들을 볼 겁니다. 등기와 관련된 내용들. 근데 뭐 등기 절차라든지 등기의 개념이라든지 등기의 종류 이런 것들은 나중에 공시법 시간에 보시도록 하고요. 자, 제가 설명드린 내용은 여기 등기와 관련된 내용 중에 판례입니다. 그러니까 판례에 관련된 내용 요것만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우리 교재 중간중간에 가면서 밑줄을 치시면서 좀 보시고 그리고 자, 그 요약 프린트 요거를 중간중간에 그렇게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257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자, 그거 보시면 자, 서설됐고 2번에 등기의 형식적인 유효요건에서 동그라미 1번 등기가 존재할 것. 자, 요거와 관련돼서 디귿 한번 보십시오. 자, 등기가 불법적으로 말소된 경우에도 물권은 소멸하지 않는다라는 말 나옵니까? 예, 그 뒤부터 밑줄을 좀 치시죠. 자, 등기는 물권의 효력 발생 요건이고 효력 전속 요건이 아니므로라는 말 나옵니까? 예, 거기만 밑줄을 쳐 놓으십시오. 자, 등기는 물권의 효력이 생기기 위해서는 등기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효력이 전속되기 위해서 등기가 계속돼 있을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겁니다. 자, 갑이라는 사람이 자, 어떤 A라는 사람으로부터 이 집을 한 채 구매를 한 겁니다. 샀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계약을 했을 거고 계약은 뭐라는 겁니까? 법률 행위 아닙니까? 그래서 자, 법률 행위를 통해서 얘가 요 집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뭘 해야 된다라는 겁니까? 예, 등기를 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금 다 지불하고 요거를 인도받아서 살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등기를 안 했습니다. 그럼 소유자 변동은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안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게 바로 요겁니다. 등기라고 하는 것은 물권 변동의 효력이 발생이 되기 위해서는 등기를 해야 됩니까? 안 해도 되는 겁니까? 반드시 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이후에 자, 이 등기가 어떻게 됐냐라고 하면 갑이라는 애가 가가지고 요 등기를 몰래 이렇게 말소를 해버렸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얘 명의의 등기가 없어진 거 아닙니까? 이런 경우에 이 사람은 소유권을 잃어버리는 겁니까? 여전히 소유자입니까? 예, 여전히 소유자다. 그게 바로 이 말입니다. 등기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등기가 필요하지만 불법적으로 말소가 됐다라고 하더라도 이 사람은 소유권을 잃어버린다. 여전히 소유자다.
여전히 소유자다. 요거를 요래 부릅니다. 등기는 물권 변동의 효력 발생 요건이지 효력 전속 요건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요렇게만 하나 봐놓으십시오. 자, 그리고 쭉 읽고 공원 넘어갑니다. 다시 보십시오. 등기는 물권의 효력 발생 요건이고 효력 전속 요건이 아니므로 물권에 관한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가 된 경우에도 그 물권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즉 소멸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뭐 말소된 등기의 회복 등기가 행해지면 말소된 등기와 동일한 순위와 효력을 갖는다라는 거. 요거는 예, 나중에 등기법에서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자, 그 두 줄 밑줄을 쳐놓으면 되고요. 자, 그리고 3번 1부동산 1등기 원칙에 따라서 편성될 것 해서 요래 되어 있는데, 자, 요것도 등기법에 관련된 내용인데, 요게 이제 이중 보존 등기의 문제라고 하는 건데요. 자, 이겁니다. 자, 우리 부동산 등기법은 자, 한 개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등기 기록, 즉 등기 용지라는 게 이게 몇 개가 존재가 돼야 되는 겁니까? 한 개가 존재가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요거를 1부동산 1등기 기록주의다라고 요래 부른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1부동산 1등기 기록주의라는 거 요거는 왜 인정이 되느냐라고 하면 한번 보십시오. 자, 갑이 이 집의 소유자다라는 겁니다. 근데 갑 명의의 등기가, 즉 얘가 보존 등기를, 자, 1970년도에 보존 등기를 하나 해놓고, 자, 이제 한 40년, 한 50년 가까이 됐다라는 겁니다. 2018년도에 가물가물합니다. 야, 옛날에 내가 이거 보존 등기 했나 안 했나 가물가물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존 등기를 다시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날 되니까 이제 치매가 와가지고 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갖고 해놓자. 자, 내일 또 해야죠. 할 짓도 없고 날도 풀린다는데 해서 보존 등기 이래 됐다라는 겁니다. 근데 을이 자, 이제 얘하고 거래를 하고 싶다라는 겁니다. 거래를 하고 싶은데 이걸 보고 거래를 해야 될지, 이걸 보고 거래를 해야 될지, 이걸 보고 거래를 해야 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뭐 요거만 있으면 그나마 다행인데, 여기에 보니까 여기에는 자, A라는 애가 저당권 설정해 놓고 요는 없고, 자, 요거는 보니까 B라는 애가 전세권 설정하고 저당권도 있고 막 이렇더라는 겁니다. 이래 돼버리면 뭘 보고, 즉 우리가 공시라고 하는 것은 결국 거래 안전 보호가 목적인데요. 그러니까 거래를 안전하기 위해서 등기부도 보고 이런 만들어 놓고 그거 보고 거래하자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는 뭘 보고 거래를 해야 되는 겁니까? 자, 얘기가 길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하나의 등기 기록만을 사용을 하자. 그래서 그게 바로 거래 안전 보호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요게 1부동산 1등기 기록주의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어차피 등기도 사람이 하는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중복적으로 보존 등기가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요거는 출제 가능성. 자, 요게 이제 요게 위반되는 등기가, 자, 이중 보존 등기의 문제인데, 자, 근데 요거는 옛날에는 심심찮게 나왔습니다. 옛날에는 심심찮게 나왔는데 지금은 별로 중요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등기를, 자, 이 사람이 신청을 하게 되면 등기소에서 등기관이, 자, 소위 말해 수기로 손으로 다 썼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등기 공무원들 바뀌고 이래 되면 이게 보존 등기가 됐는지도 모르고 실수로 보존 등기를 또 해주는 경우가 생깁니다. 근데 이제는 등기가 전부 전산화가 되고 우리가 전자신청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자신청을 하게 되면 이제 컴퓨터 모니터에다가 거기 우리가 그 자료들을 입력을 하는 겁니다. 근데 자, 이미 된 보존 등기가 된 부동산에 대해서는 이제는 보존 등기 하려 그러면 그게 화면이 넘어가지를 않습니다. 기술적으로. 그래서 이제는 보존 등기가 일어나는 경우가 많이 없는데요. 근데 옛날에 해놓은 등기들 이거 보존 등기가 아직까지 남아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게 나오는데, 자, 출제 가능성은 예전에 비해서 많이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기술적으로 이제 보존 등기가 된 부동산은 다시 보존 등기를 전자 신청을 하려 그러면 화면이 안 넘어갑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보존 등기의 문제는 조금 이제 중요도는 떨어졌는데, 자, 그러면 자, 거기 이중 보존 등기는 밑에 자, 여백이 나오네요.
자, 요렇게 정리를 하십시오. 자, 이중 보존 등기. 자, 요거는 자, 요렇게 한번 요렇게 써놓고 자, 여기 한번 보십시오. 자, 이렇게 토지가 하나 있는데 갑이라는 애가 이 부동산을 보존 등기를 하고 싶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갑명의로 보존 등기가 1970년도에 하나 되고, 그리고 자 이제 또 가물가물합니다. 그래서 갑명의로 보존 등기가 2018년도에 됐다라는 겁니다. 자, 이래 되면 이제 이중 보존 등기가 일어난 거 아닙니까? 그럼 이거는 1부동산 1등기 기록주의에 위배가 되니까 한 개의 등기만 남겨놓고 다른 등기는 전부 다 무효로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떤 기준에 의해서 무효로 만드는가? 자, 그건데요. 자, 보존 등기 명인이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자, 이래 되면 자, 선등기가 유효고 후등기가 항상 무효입니다. 네, 그냥 요것만 유효로 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항상 무효다라는 거 요래 가시면 되고, 자, 이번에는 등기 명인을 달리해서 이중 보존 등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요거는 예를 들자면 갑명의로 요래 보존 등기가 됐습니다. 근데 을이라는 애가 갑으로부터 이 부동산을 샀다라는 겁니다. 그럼 얘가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는 겁니까? 등기를 해야 되겠죠. 예, 그러니까 등기를 해야지만 얘가 소유자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얘는 등기하는 형태가 보존 등기를 다시 하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형태, 뭐 이전 등기라든지 다른 형태의 등기가 돼야 되겠습니까? 예, 다른 형태. 보존 등기는 모든 부동산에 대해서 딱 한 번입니다. 그 다음에 소유자가 되면 전부 다 이전 등기 형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얘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데 이 사람이 땅을 처음 사봅니다. 그리고 등기법 하나도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야, 내가 주인 됐으니까 내가 보존 등기 해야지 해서 이렇게 보존 등기를 해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뭐 팔아먹어도 좋고 지가 갖고 있어도 좋고, 자, 이런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에 자, 보존 등기, 등기 명인이 달리해서 보존 등기가 이렇게 두 개가 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떤 등기가 유효고 어떤 등기가 무효냐라고 하면, 자, 요거는 자, 요겁니다. 이 등기 앞에 있는 선등기가 원인 무효의 등기가 아닌 한 후등기 이게 무효 등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결론입니다. 이중 보존 등기는 자, 등기 명인이 동일하면 뭡니까? 선등기가 절대적으로 유효입니다. 이건 예외 없습니다. 자, 요게 유효가 되고 등기 명인이 다르면 그래도 뭐가 우선하는 겁니까? 이게 우선하는 겁니다. 선등기 유효입니다. 다만 이게 원인 무효 등기다라는 겁니다. 이래 되면 예외적으로 뭡니까? 이게 유효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등기 명인이 동일하면 자, 절대적으로 이게 우선, 예외 없음. 그리고 요거는 등기 명인이 다르다라고 하면 원칙적으로 이거 우선, 다만 예외적으로 이게 무효면 뭡니까? 요게 유효. 요래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해놓고 한번 보십시오. A번. 동일인 명의의 이중 보존 등기에서 실체관계와 관계없이 먼저 한 등기가 유효고 나중에 한 등기는 무조건 무효다라는 거 요게 나오고요. B번 보십시오. 명의이 다른 이중 보존 등기에서 먼저 한 등기가 원인 무효가 되지 않는 한 뒤에 한 등기가 비록 부동산 매수인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1부동산 1용지주의, 용지주의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제는 자, 우리 등기법을 보시게 되면 용지라는 표현은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등기 기록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등기 기록주의. 자, 요거를 채택하는 부동산 등기법 아래서는 무효다라는 거 됐죠? 그래서 요걸 그림으로 그리면 요래 됩니다. 자, 됐습니다. 여기까지 보시면 됐고요. 자, 넘어갑니다. 자, 등기의 실질적 유효 요건에서 요게 나오는데, 자, 뭐 객체 불일치, 질적 불일치, 양적 불일치해서 요렇게 하는데, 예, 요거는 등기법에서 공부하십시오. 예, 등기법에서 공부하시도록 하고 별 내용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거는 뭐 손대지 말고 우리 이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예를 들자면 자, 법률행위. 자, 즉 계약을 이만큼 체결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만큼 체결하면 자, 뭐 쓰지도 말고 그냥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계약을 이만큼 했는데 등기도 이만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요만큼에 대해서 등기가 유효가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계약은 이만큼 했는데 등기를 요만큼 등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자, 이 등기는 전부 다 등기가 유효가 되는가? 요만큼만 유효가 되는가? 예, 그렇죠. 요만큼만 유효되겠지 뭐. 되겠죠? 근데 요번에는 법률 행위를 요만큼 했습니다. 근데 등기를 이마이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등기는 전부 다가 유효겠습니까? 요만큼만 유효겠습니까? 요만큼만 유효입니다. 되겠죠? 겹치는 부분만 유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나중에 왜 우리 일부 무효에서 일부가 무효면 원칙적으로 전부가 무효고 다만 예외적으로 일부가 유효다라는 거, 예, 그 내용인데요. 근데 자, 그냥 여러분들은 그냥 결론 부분만 겹치는 부분만 유효다라고 생각하십시오. 예, 고려하시면 별 문제 없습니다. 자, 그리고 자, 객체의 불일치인데 아니다, 제가 월권하면 안 됩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자, 그냥 이것도 쓰지 마십시오. 쓰면 증거가 남으니까. 자, 쓰지 말고. 자, 이 점포를 거래를 한 겁니다. A 점포를 거래했는데 등기를 B 점포를 이렇게 등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 B 점포에 대한 등기, 자, 이거는 유효냐 무효냐라는 겁니다. 유효냐 무효냐? 유효입니까 무효입니까? 무효죠. 자, 제가 이 집을 샀는데 이 건물을 샀는데 옆에 있는 부동산을 등기를 해왔다라는 겁니다. 그럼 그거는 유효 등기입니까? 원인도 없이 등기가 넘어온 원인 무효 등기입니까? 예, 그게 원인 무효 등기입니다. 자, 이래 되면 이제 문제는 자, 그까지만 우리 민법에서 아시면 되는데 문제는 나중에 등기법을 보시게 되면 자, 이런 경우에 자, 저 점포가 이렇게 다르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다라고 하면 자, 이거는 등기법 보셨죠? 조금. 자, 등기를 보면 이렇게 변경 등기라는 게 있고 경정 등기라는 게 있고 말소 등기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변경 등기는 요거는 언제 하냐라고 하면 등기된 내용하고 실체 관계가 불일치해야 됩니다. 전부 불일치입니까? 일부 불일치입니까? 일부만 불일치해야 되고 그리고 그 불일치 사유가 처음부터 불일치하면 안 됩니다. 후발적 일부 불일치가 일어나게 되면 변경 등기. 자, 요거는 원시적 일부 불일치가 일어나면 경정 등기라는 걸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말소 등기라는 거 이건 언제 하냐라고 하면 예, 전부 불일치하는 경우. 자, 그럼 이런 경우에 자, 이거를 샀는데 이거로 자, 잘못 등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이거 변경 등기를 통해서 시정을 할 수가 있겠는가? 말소 등기의 대상이 되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다릅니까? 완전히 다릅니까? 완전히 다르죠. 그러니까 이건 말소 등기의 대상이 될 뿐이지 경정 등기를 통해서 시정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주, 객, 종 이런 것들입니다. 주체를 착각했다. 즉 당사자들을 엉뚱한 인간을 썼다. 객체를 착각했다. 엉뚱한 점포를 등기를 했다. 그리고 권리 종류가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해야 되는데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해버렸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이거는 자, 변경 내지 경정 등기의 대상이 되는가 말소 등기의 대상이 되는가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뭡니까? 무효입니다. 전부 무효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주, 객, 종은 말소 등기의 대상이 될 뿐이지 이거의 대상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쓰지 마십시오. 쓰면 증거 남습니다. 자, 나중에 예, 공시법 시간에 이걸 보십시오. 그까지 보시고 자, 4번에 실체와 다른 등기 원인에 의한 등기해서 나오는데 자, 등기는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됩니다. 예,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는 야들이 증여를 했습니다. 근데 매매한 것처럼 꾸며갖고 등기가 넘어왔다라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도 증여나 매매나 어차피 소유권 이전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뭐로 가도 서울은 갔으니까 이 등기는 뭐가 되는 겁니까? 유효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마지막 줄 한번 보십시오. 자, 그 4번의 마지막에 두 줄 위에 보면 등기 원인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해서 등기 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자, 그 밑줄 칩니다. 실체적으로 물권 행위에 부합하는 것이므로 등기는 유효다라는 말 나옵니까? 예, 요거를 실체 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다라고 요래 부릅니다. 예, 그래서 등기라는 거는 무조건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거를 요런 표현을 씁니다. 실체 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라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면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는 이거는 전부 뭐가 되는 겁니까? 유효. 자, 요게 결론입니다. 그러면 제가 예를 들게요. 자, 등기 서류를 위조를 해가지고 등기를 한 겁니다. 자, 근데 그게 실체관계에 부합합니다. 그럼 위조 서류에 의한 등기 유효입니까? 무효입니까? 유효. 그리고 등기 원인을 달리 기재해가지고 등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결국은 이게 실체관계에 부합을 합니다. 그러면 그 등기는 뭐가 되는 겁니까? 유효. 되겠죠? 그래서 이 말만 나오면 등기는 전부 뭡니까? 유효. 실체관계에 부합한다라는 요 말만 나오면 등기는 싹 다 유효입니다. 근데 예외가 나중에 등기법에서 보십시오. 자, 29조 1호, 2호의 각하 사유에 해당이 되는 이 관할 위반의 등기입니다. 그리고 사건이 등기할 경우에 해당이 안 된다. 요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더라도 그거는 무효입니다. 근데 요거 빼놓고는 이 말 나오면 무조건 100% 뭐가 되는 겁니까? 유효. 결론입니다. 그래서 자주 나오는 게 위조된 등기 서류에 의한 등기 신청을 통해서 등기가 이루어졌다. 근데 그게 실체관계에 부합을 하더라. 그러면 그 등기는 뭡니까? 유효. 결론 됐죠? 자, 요렇게만 가십시오. 자, 그거 됐고. 그럼 5번 위조 문서에 의한 등기란 말 바로 나오네요. 자, 보십시오. 자, 위조 문서에 의한 등기는 무효이나 자, 후에 실체관계에 부합하거나 자, 실체관계에 부합한다라는 말 나옵니다. 그럼 이 등기는 뭐가 되는 겁니까? 유효. 예, 요 말 나오면 무조건 이제 실체관계에 부합이라는 표현만 나오면 등기는 싹 다 유효입니다. 최소한 민법에서는 싹 다 유효입니다. 됐죠? 자, 그거 됐고요. 자, 그리고 이제 6번 갑니다. 무효등기의 유용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자, 요거는 중요합니다. 그리고 요거는 우리 프린트물 3페이지 보시면 양괄로 2번 해가지고 무효등기의 유용, 사항난 유용이니 표제부 유용이니라는 말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는 양이 적으니까 자, 그냥 우리 프린트물을 보시든지 아니면 우리 교재를 보시든지 뭐든지 관계 없습니다. 자, 요거는 자, 우리 등기 기록은 자, 나중에 이제 공시법 시간에 조금 상세히 보시도록 하고요. 대충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세 파트로 편성이 되는데 제일 먼저 표제부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자, 표제부는 부동산의 사실관계입니다. 물리적인 현황입니다.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이런 것들을 여기에 기록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표제부 다음에 이어지는 게 갑구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갑구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합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일어났다, 소유권에 대한 가압류 등기가 된다, 이렇게 해서 하여튼 소유권과 관련되면 전부 다 갑구에 등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을구라는 게 나오는데 을구 요거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어떤 부동산에 그거 봐도 없습니다. 자, 어떤 부동산에 예를 들자면 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지 안 되는지 확인을 하고 싶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디를 봐야 되는 겁니까? 이거 봐야 됩니까? 여기 봐야 됩니까? 여기 봐야 됩니까? 여기 봐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부동산의 현재 주인이 누구다라는 걸 확인하고 싶다라고 하면 어딜 봐야 되는 겁니까? 여길 봐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크기가 어느 정도다, 지목이 어떻다라는 걸 알고 싶으면 여길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등기 기록, 자, 요거는 크게 세 파트로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 자, 갑구, 을구 요걸 합쳐갖고 우리가 사항난이다 혹은 사항난 등기다라고 이렇게 부르고요. 앞에 있는 요거를 이제 표제부 등기다 혹은 표시란 등기다라고 요래 부른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등기 기록은 이렇게 편성이 된다라는 거 하나 기억을 해놓고요. 자, 갑이 이 부동산의 소유자입니다. 그러면 갑구에 보면 소유자란에 갑 이름 나오겠죠. 자, 근데 갑이 이 부동산을 을은행에 담보로 정하고 돈을 1억을 빌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은행이 이 부동산에 대해서 이렇게 저당권을 하나 설정을 해놨다라는 겁니다. 그럼 은행이 저당권을 설정했다라는 사실은 어딜 보면 나오겠습니까? 이어 보면 나오겠죠. 을구에 보면 자, 이제 저당권 설정 등기에서 자, 저당권 설정 등기에서 저당권자의 채권액 1억 해서 뭐 이런 것들이 쭉 나올 거다라는 겁니다. 되겠죠? 자, 이런 상태입니다. 자, 쓰지 마십시오. 그냥 들으십시오, 이건. 예. 어차피 등기법을 좀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등기법 보시고 이거는 나중에 뭐 쓰고 싶으면 쓰시고요. 그래서 자, 이렇게 등기를 해놨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그 이후에 갑이 을한테 1억을 갑이 을한테 1억을 갚았다라는 겁니다. 그럼 실제로는 자, 돈을 갚았다라고 하면 실제로는 빌린 돈도 없는데 등기부를 보면 아직 뭐가 나오는 겁니까? 등기가 나오죠. 그럼 이거는 실체관계와 등기된 내용이 일치합니까? 불일치합니까? 불일치하죠. 조금 불일치합니까? 많이 불일치합니까? 전부. 그러니까 없는 게 있는 거로 되어 있으니까 전부 불일치합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뭡니까? 말소 등기의 대상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이거는 이제 무효 등기에 불과하니까 언제든지 말소를 해버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자, 갑이 을한테 돈 빌렸다가 자, 이거 말소하기 전에 다시 또 1억을 또 빌릴 일이 생겼다라는 겁니다. 그럼 원칙대로 가자라고 하면 요거 말소하고 자, 요 등기 설정해 놓고 그다음 말소하고 다시 또 설정 등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자, 둘 다 돈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법무사 비용도 줘야 될 거고 등기하게 되면 비용이 들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 명이 합의해 가지고 야, 어차피 빌린 돈도 똑같고 이거 말소하지 않고 나 돈 내. 그러니까 이거 우리 여기서 돈 빌릴 때 이 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사용을 해보자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무효 등기의 유용, 즉 무효한 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사용해보자라는 겁니다. 이게 무효 등기의 유용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보통은 무효 등기의 유용은 어디서 일어나냐라고 하면 주로 을구 이어서 많이 일어납니다. 자, 그러면 요거 한번 보십시오. 요 부동산을 자, 을구를 제가 조금 더 세밀하게 그릴게요. 자, 원래 우리 등기 기록은 을구는 요래 편성이 됩니다. 제일 먼저 순위 번호라는 게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자, 등기의 목적이 나오고 접수가 나오고 등기 원인이 나오고 권리자 및 기타 사항 해가지고 이렇게 편성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을이 갑한테 돈을 빌려주고 저당권 설정을 했다. 그러면 이제 앞에 저당권자 없으면 이제 순위 번호는 몇 번 하면 되겠습니까? 1번. 자, 그리고 등기의 목적 요거는 자, 야가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저당권 설정 등기 좀 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등기 목적이 저당권 설정. 등기라는 말은 안 써줍니다. 왜냐하면 이거 어차피 등기부 아닙니까? 계속 등기 이래 돼버리면 말이 너무 길어지니까 등기라는 말은 빼버리고 이렇게 등기의 목적에는 저당권 설정, 소유권 이전, 소유권 보존 이런 식으로 등기라는 말은 다 안 씁니다. 근데 가등기 같은 경우에는 등기 빼버리면 뭡니까?
자, 이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등기는 요래 써주는데 가등기를 제외하고는 구태여 등기라는 말은 등기 목적란에 안 써줍니다. 그리고 접수는 뭐 이게 언제 접수됐다라는 거 날짜 쓰면 될 거고요. 그리고 등기 원인은 저당권을 설정한 원인이 뭡니까? 계약했으니까. 자, 그래서 여기 설정 계약 쓰고 저당권자의 채권액 1억 그리고 뭐 변제기 언제 이자 얼마 뭐 이런 게 쭉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래 등기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자, 그럼 이제 요 상태입니다. 자, 요 상태에서 자, 이제 돈을 갚았습니다. 그러면 언제든지 이제 뭡니까? 여기에 순위번호 2번에서 1번 말소에서 이거를 예, 말소를 합니다. 예, 이게 말소 등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소가 되고 자, 그 다음에 다시 1억을 또 빌렸다라고 하면 순위번호 3번에서 뭡니까? 저당권 설정해서 똑같이 뭐 1억 해서 이래 써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말소하고 설정하고 이거 비용도 많이 들고 복잡하고 그렇더라는 겁니다. 그럼 마침 이거 말소도 안 하고 놔뒀고 그래서 얘들이 자, 요 등기를 요 돈을 빌려준 요 등기로 사용을 할 수가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이게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물론 싫어하는 사람이 있겠죠. 법무사는 싫어하겠지만 법무사 빼놓고는 다 만족을 하는 결과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 등기가 바로 무효 등기의 유형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원칙적으로 허용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문제는 자, 이거 한번 보십시오. 자, 요 부동산에 을이라는 애가 저당권을 설정을 해놨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병이라는 애가 전세권을 설정을 해놨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경우에 이 부동산이 경매가 되면 자, 요 경매 대가에서 돈은 어떻게 찾아가는 겁니까? 야 가져가고 나머지 있으면 뭡니까? 얘가 전세금 회수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역으로 전세권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 저당권 나온다라고 하면 요거는 뭡니까? 전세권자가 전세금 찾아가고 나머지를 저당권자가 찾아갈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자, 지금 얘들이 이거를 유용을 하기 전에 자, 돈을 시간적으로 볼 때 저당권 설정하고 이어서 변제가 일어납니다. 돈을 갚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병이라는 애가 자, 전세금 1억으로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게 여기서 자, 갑이 을은행에 가서 돈 1억을 또 빌렸다라는 겁니다. 근데 미처 이거를 말소를 안 하고 놔뒀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경우에 이거를 유용을 한번 하는 겁니다. 좋다 그러면 우리 뭐 법무사 좋게 할 필요 있냐? 그러니까 옛날에 이 등기 유용하자. 자, 이렇게 유용 합의를 했다라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 이 등기가 유효가 된다라고 한번 보십시오. 원래 원칙대로 하자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 을이라는 애가 변제를 통해서 이 등기는 말소가 돼야 되겠죠. 그리고 전세권이 설정되고 그 다음에 돈을 이어서 빌려줬으니까 순서상 누가 빠릅니까? 전세권자가 빠르지 않습니까? 근데 저들끼리 유용의 합의를 함으로 인해서 자, 이 순서를 여기서 확보하자라는 겁니까? 이거 쓰자라는 겁니까? 예, 이래 돼버리면 누구만 피해를 보는 겁니까? 예, 이 사람. 그래서 이처럼 등기기록상 이처럼 요런 유용이 됨으로 인해서 피해를 볼 우려가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등기상 이해관계인이다라고 요래 부릅니다. 그래서 이런 이해관계인이 존재를 한다라고 하면 유용을 허용을 하면 누구만 소위 말해 피를 보는 겁니까? 이해관계인이 피를 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거기 자, 이어서 갑니다. 사항란은 사항란 유형, 요거는 요렇게 씁니다. 사항란 유형은 인정은 되는데 다만 이해관계인이 존재하지 않으면 이런 경우에는 사항란 유형은 허용이 된다라는 겁니다. 됐죠? 자, 여기까지. 이번에는 이걸 유형을 한번 해보자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 나오는 내용은 부동산에 관한 물리적인 현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표제부는 어떻게 편성이 되냐라고 하면 제일 먼저 자, 표시번호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접수가 나오고 토지 같으면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이런 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뭐 등기원인 및 기타 사항에서 요래 나오고 건물 같으면 표시번호,
그 다음 접수, 그리고 건물의 소재 지번이 나옵니다. 그리고 건물의 구조가 나옵니다. 건물 내역에서 건물의 종류, 구조, 면적 이런 것들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권리관계가 아니라 부동산에 관한 물리적인 현황, 사실관계를 나타낸다라는 겁니다. 근데 자, 예를 들자면 자, 어떤 처가집이 하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요거는 표제부를 보면 건물 내역란에 건물의 종류가 뭐 처가집이다 혹은 목적 건물이다, 단층 주택이다. 목적 건물, 단층 주택. 자, 해서 면적 200제곱미터 해서 요래 등기가 됐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건물이 멸실이 된 겁니다. 부서졌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거는 말소를 해버릴 거 아닙니까? 근데 요거를 말소를 하지 않고 놔뒀다가 그 이후에 5층짜리 아파트를 짓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경우에 이거를 그대로 유용을 한다. 자, 즉 표제부를 유용을 한다라고 하면 자, 이거는 건물은 이게 있는데 등기부를 보면 이게 아파트로 나옵니까? 목적 건물로 나옵니까? 목적 건물. 그러니까 이거하고 이거는 동일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래서 표제부 유용이라는 거. 자, 요거는 이렇게 씁니다. 표제부는 유형은 인정이 안 된다. 왜냐하면 동일성이 없으니까. 근데 사항난 유형은 저들이 합의를 하면 인정은 되는데 다만 이해관계니 등기상 이해관계니 존재하면 요거는 사항난 유형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라는 거. 되겠습니까? 자, 요렇게. 자, 근데 제가 구구절절하게 이래 설명을 드렸는데 어차피 이건 나오는 지문이 딱 두 줄, 한 줄밖에 없습니다. 사항난 유형 된다, 안 된다? 원칙적으로 된다. 다만 이해관계인 존재하면 안 된다. 그리고 표제부 유형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예, 결론입니다. 자, 그까지 보시면 되겠고요. 자, 259페이지에 7번에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라는 말이 나오는데 자, 이거는 손 빼십시오. 자, 손 대지 말고요. 요거는 나중에 진짜 이거는 진짜 등기법에서 보십시오. 그리고 등기법에서도 안 나옵니다, 거의. 예. 자, 260페이지에 중간 생략 등기라는 게 나오는데 자, 요거는 자주 나옵니다. 그럼 요거는 우리 교재 보시게 되면 제법 양이 많습니다. 근데 요거는 자, 프린트물 한번 보십시오. 자, 중간 생략 등기. 자, 요거는 개념입니다, 먼저. 그래서 말 그대로 중간 생략은 뭡니까? 중간 빼버리고 등기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갑이라는 사람이 어떤 부동산을 가지고 있었는데 을이 갑하고 매매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럼 얘가 잔금 줄 때 등기가 넘어올 거 아닙니까? 근데 얘가 계약금 중도금만 주고 요거를 뒤돌아서 가지고 병한테 다시 팝니다. 자, 이게 바로 소위 말해 미등기 전매 아닙니까? 이렇게 미등기 전매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럼 미등기 전매를 왜 하겠습니까? 예, 그렇죠. 돈 벌라고. 미등기 전매를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난 이후에 이제 자, 얘는 얘한테 잔금 받아갖고 얘한테 준다. 혹은 얘한테 중도금 받아서 이렇게 잔금 줄 계획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뭐 어떻게나 돈 받아갖고 이제 돈을 줬습니다. 최종적으로 얘한테도 잔금까지 다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럼 등기가 이래 넘어간다라고 하면 이 사람은 등기해오는 순간에 이제 등록세 물어야 될 거고요. 넘기는 순간에 양도 차익이 발생하면 양도소득세 또 물어야 될 거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미등기 전매를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 얘가 자, 내가 여차저차한 사정이 있으니까 뭐 여차저차한 사정이 별거 있습니까? 내 혼자 좀 다 먹으려고 하는데 이 말 아닙니까? 그래서 얘한테 등기를 직접 좀 해주세요 해서 등기가 요래 바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등기의 중간자를 생략하고 최초자로부터 최종자로 바로 등기가 되는 모습, 요거를 말 그대로 중간 생략 등기다라고 요래 부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개념은 그래 보시면 되고, 근데 중간 생략 등기를 왜 하겠습니까? 돈 벌라고. 그리고 우리가 하면 투자고, 남들이 이런 거 하면 뭡니까? 투기고.
예, 그러니까 주로 탈법적인 목적입니다. 세금 포탈의 목적으로 이런 게 많이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안 되겠다, 이거 놔둬서 안 되겠다라고 해서 부동산 등기 특별 조치법이라는 걸 마련해 가지고 중간 생략 등기 하지 마. 그러하면 벌칙 규정도 있습니다. 벌칙도 상당히 무겁습니다. 뭐 그게 제가 잘은 기억이 안 나는데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인가, 벌칙도 상당히 무거운 편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법을 시행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법 시행하고 난 이후에도 이런 거 하다가 이제 걸린 애가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상 중간 생략 등기를 금지하는 규정, 그리고 벌칙 규정, 요거의 성질이 문제가 된 겁니다. 자, 그럼 우리 법 규정도 뭐 다 잊었죠. 이제 뭐 임의 규정하고 강행 규정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의 규정은 당사자 합의를 통해서 함부로 배제를 할 수가 있고, 강행 규정은 배제가 안 됩니다. 그러면 자, 계약의 당사자들은 부동산 등기법 등기특별조치법 규정 이거 배제하자라고 당사자 합의를 통해서 함부로 배제를 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그게 되면 이거 뭐하러 만들어놨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강행 규정입니다. 근데 강행 규정도 다시 단속 규정하고 효력 규정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는데, 단속 규정은 위반하더라도 행위 자체는 유효다. 다만 처벌의 대상이 될 뿐이다. 효력 규정은 위반하게 되면 행위 자체도 무효고 처벌도 당연히 받고. 그러니까 법은 뭐? 자, 법이 엄격하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뭐가 더 엄격합니까? 효력 규정이 훨씬 더 엄격합니다. 그럼 강행 규정은 대부분 효력 규정이겠습니까? 단속 규정이겠습니까? 자, 강행 규정은 대부분 효력 규정이겠습니까? 단속 규정이겠습니까? 이게 대부분입니다. 자, 왜냐하면 한번 보십시오. 자, 어떤 강행 규정이 하나, 자, 만들어졌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이 이제 그 강행 규정이 위반되는 행위를 한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만약 그게 효력 규정이다라고 하면 뭡니까? 망했구나. 반성해야 됩니다. 무효되고 받은 거 다 부당이득 반환하고 벌금 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단속 규정이다라고 하면 요거는 뭡니까? 그렇죠. 아이, 재수 없이 왜 요거는 내만 걸려 해가지고 다음을 노려야지 해가지고 반성을 안 합니다. 자, 그러면 국가에서 법을 만들어놨는데 이게 대부분 단속 규정이다라고 하면 법 지킵니까? 안 지킵니까? 안 지키죠. 그러니까 우리 교통법규 위반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불법 유턴하다 걸리지 않습니까? 그래 경찰에 와가지고 여 오세요 해가지고 자 면허증 내보세요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급해서 해가지고 제가 또 법을 위반하고 말았군요 해가지고 눈물 뚝뚝 흘리면서 반성합니까? 아니면 아침부터 오늘 또 정말 꼬이겠구나 해서 재수 더럽게 없네 그러겠습니까? 그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단속 규정이 돼버린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법을 겁내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 강행 규정은 원칙적으로 뭡니까? 효력 규정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근데 딱 하나 단속 규정으로 해석하는 예가 있다라는 건 그게 뭡니까? 됐죠? 그러니까 이거 뭐 구구절절하게 외우지 말고 단속 규정 나오면 그냥 이거 하나만 생각나면 됩니다. 그리고 다른 거 나오면 뭡니까? 아이고 모르겠고 해가지고 이거 찍으면 됩니다. 또 외울 생각도 없지 않습니까? 양도 너무 많아질 거고. 그래서 자, 요겁니다.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 위반되는 조치법 규정. 자, 요거 자체가 자, 단속 규정에 해당이 된다라는 거 요거 기억을 하십시오. 자, 근데 요거 하고 우리 프린트물에 그거는 열어 나오는데 요거 하고 비교를 하셔야 될 게 뭐냐라고 하면 자, 이게 자,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중간 생략 등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적용되는 법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토지 같은 경우에는 이겁니다.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이 적용이 되는데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다라고 하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게 적용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중간 생략 등기를 하게 되면 이거는 효력 규정 위반으로서 이거는 무효가 돼버리는 겁니다. 이거는 이 등기는 유효 등기가 되고, 그러니까 이거 두 개는 비교를 이렇게 해 놓으십시오. 자, 그리고 세 번째. 자, 그러면 이것만 아니다라고 하면 중간 생략 등기 자체는 뭡니까? 허용이 된다라는 거 아닙니까? 자, 근데 자, 우리 대법원에서도 판례는 자, 중간 생략 등기를 인정을 해 줍니다. 다만 그냥 막 인정을 하는 게 아니라
자, 삼자간 혹은 전원 합의하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중간 생략 등기 하기로 하자라는 합의가 있으면 이런 경우에는 허용을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합의 방식 이외에 다른 방식으로는 자, 합의 방식, 즉 삼자간 합의 방식, 즉 합의라는 거 이거 이외에 다른 방식으로는 중간 생략 등기의 유효성을 인정을 안 합니다. 자, 그럼 그게 우리 프린트물 한번 보십시오. 자, 동그라미 2번 유효성에서 당사자 전원의 합의가 있으면 자, 유효입니까 무효입니까? 유효입니다. 그리고 요 합의를 하는 방식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원이 함께 모여서 동시에 해도 좋고 순차적으로 해도 좋고 관계없습니다. 하여튼 합의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그 밑에 한번 보십시오. 채권 양도 방식에 의한 중간 생략 등기 합의라는 거 나오죠. 그러니까 채권 양도 방식, 즉 전원 합의 방식이 아니라 채권 양도 방식으로 중간 생략 등기를 할 수가 있는가? 요거는 안 됩니다. X 해 놓으십시오. 그래서 요거는 너무 어려우니까 지금은 요까지만 해 놓습니다. 그래서 자, 중간 생략 등기가 유의하려고 그러면 뭡니까? 전원 합의 요 말이 들어가면 됩니다. 근데 이거 이외에 다른 방식 뭐 채권 양도 통지를 해주느니 뭐 채권 양도 방식이니 이런 말이 나오면 이거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되겠죠? 자, 그래서 요까지 자 보시면 되겠고요. 자, 네 번째로 자, 합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등기가 돼버렸습니다. 중간 생략 등기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 등기는 유효냐 무효냐라는 겁니다. 아까 우리 봤죠?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는 결국 뭡니까? 유효. 그러니까 뭐 이래 가나 하여튼 결국은 야가 산내 아닙니까? 최종적으로 등기 넘어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합의가 있든지 말든지 등기 돼버리면 유효. 자,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거기 프린트물에 보시게 되면 요거 해서 요렇게 4개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거 대충 이 정도만 그리고 요거하고 1번하고 마지막하고 이거 요거는 비교를 하셔야 되고요. 대충 요 정도만 해놓으면 중간 생략 등기는 뭐 크게 벗어나는 내용은 없을 겁니다. 자, 됐죠? 자, 정확하게는 5번은 유동적무로 보면 되죠. 그냥 자체를 아니요, 그리 등기가 되기 전, 허가를 받기 전에는 유동적 무효입니다. 근데 허가를 안 받고 등기가 넘어갔다라고 하면 아직 잘 모르는 상태에서 등기가 넘어갔으면 이 등기는 유동적 무효가 아니라 등기 자체는 확정적으로 무효입니다. 이건 자, 요렇게 암기 하십시오. 자, 여기까지 하시고 시간이 어중간하니까 이걸 설명을 드릴게요. 자,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채권 양도 방식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요거를 좀 설명을 드리고 갑니다. 자, 요거는 자, 우리 시험 범위에 안 들어가는데 그 채권 양도라는 게 있습니다.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다른 사람한테 넘기는 거, 그게 채권 양도입니다. 그러면 자,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고 C라는 사람이 있다. 자, 그래서 A가 채무자, B가 채권자, 이렇게 돈을 1억을 빌린 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요 두 명 사이에서는 요 사람이 채무자, 요 사람이 채권자. 그래서 돈을 1억을 이렇게 빌린 게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경우에 이제 B가 C한테 대해서 야, 내가 얘한테 받을 돈 이거 있는데 이거 그냥 네가 직접 가서 받아라 해가지고 자기 채권을 얘한테 넘기는 거. 이게 바로 뭐라는 겁니까? 채권 양도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B가 C한테 대해서 채권을 양도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C라는 애가 얘한테 가겠죠. A한테 가가지고 야, 돈 1억 내놔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A는 주겠습니까? 안 주겠습니까? 안 주죠. 뭐 첨부 그리 우리 채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한테 주장할 수 있습니까? 특정인한테만 주장하는 겁니까? 특정인. 그러니까 이제 얘는 야가 와가지고 돈 달라 그러면 줘야 됩니다. 근데 보지도 않은 인간이 와가지고 자, 내 누군지 알지 해가지고 모르는데 자, 그래갖고 돈 1억 받아갔다. 그리고 난 이후에 1억 주고 나니까 B가 와가지고 1억 달라. 그럼 얘가 뭐 하겠습니까?
네 아는 사람 줬는데 그러면 이 사람 뭐라 그랬습니까? 뭔 소리 하노? 나는 가 모른다. 이래 돼버리면 야는 이중 변제를 해버릴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 이 사람은 자, 자신의 채권자가 아니라 딴 놈이 와가지고 돈 달라 그러면 돈 줄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 예, 그래서 자, 너는 민법에 채권의 개념도 모르는구나 해가지고 채권이란 특정인이 다른 특정인한테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난 니한테 돈 빌린 적 없다 해서 안 줘도 관계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딴 사람이 와가지고 얘한테 돈 달라고 할 때 얘가 꼼짝 못하고 줘야 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B가 A한테 대해서 채권 양도 사실을 통지를 해줬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얘가 와가지고 돈 달라 그럴 때 뭡니까? 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얘가 통지를 안 해줬다라고 하더라도 자, 얘가 알았다. 채권 양도를 승낙을 해줬다라는 겁니다. 이래 되면 이제는 얘가 와서 돈 달라고 할 때 얘는 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요건데 자, 요서 한번 보십시오. 자, 을은 갑하고 계약을 체결했으니까 을은 갑한테 대해서 이전 등기 청구권이라는 권리를 가지는 자 아닙니까? 그래서 등기 청구권, 요거는 원칙적으로 좀 이따 보겠지만 채권적인 청구권입니다. 그래서 얘는 얘한테 가서 이전 등기 해주세요라고 요구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엔 을하고 병하고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겁니다. 전매하기로. 그러면 이제 병은 을한테 대해서 뭡니까? 이전 등기 청구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라는 거 요걸 가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도 채권이니까 원칙적으로 병은 누구한테 자 1억이 아니라 등기 달라 그래야 됩니까? 얘한테. 그리고 얘는 얘한테 가가지고 등기 달라 그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병이란 애가 쟤하고 계약도 체결하지 않은 여기 가가지고 바로 등기해 주세요 라고 요구할 수는 원칙적으로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이렇게 요구하는 게 가능도 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알았어 해가지고 얘가 바로 이래 등기 넘겨주는 거. 이게 바로 중간 생략 등기 아닙니까? 그래서 이처럼 얘가 직접 가가지고 야 등기해줘 라고 할 때 얘가 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고려되려 그러면 뭐가 필요하다라는 겁니까? 세 명이 합의를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간을 생략하고 등기를 바로 해주기로 세 명이 합의를 하면 요거는 허용을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자 이제 을이 갑하고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이제 얘가 미등기 전매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처음에는 갑이 그 사실을 몰랐는데 자 지한테 1억에 사가지고 돌아서 가지고 3억 받더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알고 얘가 확 짜증이 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얘기하겠죠. 내가 여차저차한 사정에 의해서 하는 거 얘기하니까 얘는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아이 또 그 소리구나 해가지고 자 그래서 자 지는 땅을 넘겨주고 1억밖에 못 받는데 얘는 요렇게 한 번 도니까 얼마입니까? 전매 차익이 2억이 남더라. 그러니까 얘가 확 짜증이 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좋다. 그러면 자 니는 여기에 대해서 세금 물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무조건 니한테 등기해 줄 거고 니가 이거 넘기든지 말든지 그건 모르겠다. 그러니까 나는 자, 네가 와가지고 등기해달라 그러면 넘길 테다라고 해서 얘가 와가지고 자 등기해달라고 할 때 난 안 넘기겠다. 소위 말해 합의를 안 해주는 겁니다. 같이 죽자라는 전략으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얘가 답답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법책도 연락이 DB 봐야 되겠죠. DB 보고 이제 얘가 이걸 찾아낸 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거 채권 아니냐라는 겁니다. 등기청구권 이거 채권적인 청구권 채권 아니냐. 그래서 그 합의하지 마라. 나는 니한테 내가 가지고 있는 등기 청구권 이거 얘한테 넘겼다라고 해서 통지만 해주면 될 거 아니냐. 그러면 자 채권 양도 통지가 있으면 얘가 직접 와가지고 돈 달라고 할 때 얘는 줘야 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 네 우리 민법 455조 한번 봐라. 해가지고 채권 양도라는 게 하는 게 나오는데 해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450조부터 채권 양도가 한 10대쯤은 된다. 해가지고 쭉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그러면 질려야 될까요? 계속 버틸 수 있을까요? 버텨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요 방식을 만약 통지하면 얘가 꼼짝없이 얘한테 등기를 해줘야 된다라고 하면 이거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보십시오. 야는 최소한 얘한테 대해서 부탁해가지고 야 내 말고 얘한테 직접 등기 넘겨줘야 된다라고 이거 합의하려고 그러면 최소한 뭡니까? 박하스 한 박스는 사가야 될 거 아닙니까? 날 많이 춥죠 해가지고
한 병은 안 돼요. 한 박스입니다. 한 박스. 한 박스는 사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채권 양도 통지를 하면 뭡니까? 바카스도 안 사도 되고 카톡 한 번 보내면 되지 않습니까? 통지 해가지고. 자, 그러니까 이래 돼 버리면 이거 자체가 무의미해진다라는 거. 누가 합의하겠느냐라는 겁니다. 바카스 비용 날려가면서. 그러니까 자, 이 방식으로 자, 대부분 다 이 방식으로 할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방식은 우리 대법원에서 뭡니까? 자, 중간 생략 등기는 그래. 세 명이서 합의를 하면 허용을 해줄게. 근데 단 한 놈이라도 태클을 걸면 뭡니까? 그 원칙대로 가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채권 양도 방식에 의한 중간 생략 등기 합의 요거는 허용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게 우리 교재 한번 보십시오. 자, 260페이지. 자, 중간 생략 등기 의 나오죠? 보시면 되겠고 2번 법적 규제에서 동그라미 1번 보십시오.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나오죠? 자, 요거는 뭡니까? 단속 규정 위반되기 때문에 등기 자체는 유효다. 그리고 바로 밑에 보니까 토지거래 허가제, 토지거래 허가 우역 나오죠? 요거는 합의하더라도 유효입니까? 무효입니까? 요거는 무효입니다. 예, 그거 됐고. 그리고 3번에 가가지고 중간 생략 등기 합의에서 1번입니다. 중간 생략 등기 합의는 전원 합의가 있으면 중간 생략하고 등기 넘기는 게 유효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페이지 가보십시오. 니은 채권 양도 나옵니까? 채권 양도. 예, 그거 보니까 채권 양도하고 통지하고 채무자 승낙해줬다. 자, 요래되면 통상적인 채권 양도와 달리 양도인의 채무자에 대한 통지만으로는 채무자에 대한 대항력이 생기지 않으며 반드시 채무자의 동의나 승낙을 받아야지 대항력이 생긴다라고 해서 말이 어려운데 원래 채권 양도는 야가 통지해주든지 야가 승낙하든지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효력이 생기고 대항력이라는 게 생긴다라는 겁니다. 근데 자, 얘가 통지만 하게 되면 일반적인 채권 양도하고는 다르게 이거는 중간 생략 등기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자, 만약 중간 생략도 하려 그러면 얘가 통지도 하고 이 사람이 뭐도 해줘야 된다라는 겁니까? 그러니까 일반적인 채권 양도는 이거 있든지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되는데 중간 생략 등기에서는 이것만 해가지고는 되는 게 아니라 뭐까지 필요하다라는 겁니까? 이것까지도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가 결국 승낙했다라는 건 합의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합의했다라는 말 아닙니까? 그래서 자, 요래 갖고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말 뭔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거 한번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합의 없으면 뭐 중간 생략하고 못하죠. 예, 그런 내용 나올 거고. 3번입니다. 중간 생략 등기 합의 없이 자, 등기가 이미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요거. 요래 되면 그 등기는 유효입니까? 무효입니까? 유효다.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까지만 한번 보십시오. 자, 그리고 중간 생략 등기 합의 후의 법률관계. 자, 요거는 손 빼십시오. 자, 다음에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자, 그럼 요까지 하고 262페이지에 등기 청구권이라고 하는 거. 자, 요거도 조금만 쉬고 보시도록 합니다. 좀 쉬고 보시죠.